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민생회 복지원금 2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빠르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전문가 김준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빠르게 많은 정책들을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인복지 정책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 국민연금 감액 폐지, 주택연금 확대, 간병비 공공부담, 임플란트 지원 확대, 정년 연장과 공공형 일자리 확대, 경로당 급식 확대,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까지 그야말로 상상 속 복지 정책들이 현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들은 여러분이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될 민생회 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변화되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상 말미에는 25만 원 민생회 복지원금 지급 시기와 수령 방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드리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보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 원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6월 추경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된다면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 지급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동일하게 25만 원을 받게 되며 다만 일정 고소득자는 세금 환수나 선택적 지급 방식이 병행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8세 김모 씨는 요즘 재료비, 공과금, 인건비까지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금이 나오면 쌀, 식용유, 각종 부자재를 미리 사두고 카드값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강점입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단순히 받아서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라 일정 기간 안에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도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실제 당시에도 소상공인 매출이 일시적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급으로 총 13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화폐를 통한 직접 소비가 반복될수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이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약값, 식비, 자녀 학원비 아니면 부모님을 위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꼭 필요한 소비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지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5만 원 지원금이 실생활에 직접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라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는 더 깊고 오래된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며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약 27만 4천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1년에 약 164만 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도 손해보고 따로 살아야 더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일부 어르신들은 실제로 주소지를 분리하거나 위장 이혼까지 고려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한 동네에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연금 때문에 각자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는 뉴스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도는 제도적 불공정성뿐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까지 남겨온 문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단독이든 부부든 같은 나이와 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인간 존엄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제도의 폐지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6만 8천 원씩 차이가 난다면 1년 기준 약 8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 금액은 어르신들의 난방비, 약값,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탤 수 있는 중요한 돈입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2배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형평성 문제도 이번 개편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92세 어머니와 67세 아들이 함께 살 경우엔 각자 전액을 다 받지만 75세 남편과 69세 아내가 함께 살면 감액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었습니다. 가족 구성 형태만 다를 뿐인데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고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런 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연간 약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백만 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후 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의 부당한 감액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역시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 왔던 또 다른 감액 제도를 바꾸는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는 근로소득 연계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 기준선은 월 309만 원이며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감액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문제는 단순히 연금이 줄어든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비가 부족해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 깎이니까 차라리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저소득 일자리를 선택해서 일부러 소득을 낮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생활비가 부족해 마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월 32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이 20% 감액됐습니다. 결국 본인이 더 열심히 일한 결과가 연금 삭감으로 돌아오면서 소득도 줄고 건강도 상한 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사회보험으로 보고 개인의 저축이나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일하고 낸 만큼 정당하게 돌려받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미 OECD 대부분 국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이 일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일을 해도 연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추가 소득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연금 감액이 폐지되면 고령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이 회복되고 전체적인 노후소득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연금과 소득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또 하나의 든든한 노후 자금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가입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연금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1주택 보유자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어르신들은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더 싼 지역으로 이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바뀔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실제로 현금 자산은 없지만 부동산 가치가 높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가 주택 소유자, 이주택자, 비거주자 등도 일정 조건 하에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에 1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75세 김모 어르신은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고민했지만 평생 살아온 곳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김 어르신은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별도 현금 자산은 거의 없는 고령 가구가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그동안 이런 분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또한 고령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나 건강 문제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신탁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대신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자녀나 지인에게 재산을 맡기다 사기를 당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노후가 불안한 시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우리 부모님의 생활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면 이제는 건강 문제에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치아 문제,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눈에 띄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본인 부담금도 30%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0세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기존 2개 외에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용 방식은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2개에 대해 30% 본인 부담, 만 65세 이상은 기존 2개는 30%, 추가 2개는 50% 본인 부담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치료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먹는 것 자체가 치료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72세 이모 어르신은 현재 윗니 3개, 아랫니 2개가 빠진 상태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2개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치과에서는 한 개당 1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최대 4개까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다시 알아보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책 하나의 변화가 고령층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제도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사전에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며 병원마다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치료처럼 당장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겁고 오래 지속되는 부담은 바로 간병비입니다. 노인 질환이 점점 늘어나는 지금 장기 입원이나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급증하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자녀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간병비를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간병비 공공부담제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활용해 간병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78세 김모 어르신은 중풍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며 부인은 고령으로 돌볼 수 없어 외부 간병인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병비가 부담돼 2달 만에 병원을 옮겨야 했고 결국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매우 흔합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상을 늘리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간병비를 일정 비율까지 직접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간병비 지원 대상에는 치매, 뇌졸중, 암 등 장기 질환 중심의 질병들이 우선 포함될 예정이며 중증 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이나 간병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연간 10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의료 쇼핑을 방지하고 간병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장치도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되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희생과 갈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셨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 걱정을 덜었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바로 노인주치의 제도의 전국 확대 추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약도 여러 종류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어떤 약이 무슨 약이고 부작용은 없는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인주치의 제도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인주치의 제도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담당 주치의를 지정하여 약 복용 이력과 병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5종류, 당뇨약 2종류, 관절염약까지 드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는 병원마다 약을 따로 처방받아 약이 겹치거나 상호작용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모든 정보를 한눈에 관리해주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주치의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검진을 안내하며 예방활동까지 챙겨주는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먼저 진행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잡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 기록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어르신들은 훨씬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나 과잉 진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주치의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제는 어르신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역시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로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입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로 설정돼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 5년은 소득이 단절된 공백기로 불립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도 함께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노인 일자리는 단순 반복 노동이나 짧은 시간의 단기 일자리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관 안내, 도서관 정리, 안전통학 도우미, 생활환경지도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사례를 보면 68세인 이모 어르신은 퇴직 후 생활비가 빠듯해졌지만 몸은 건강했고 여전히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안내 도우미 공공 일자리에 지원해 활동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존감도 회복됐고 매달 40만 원 정도의 활동비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령과 건강 상태, 거주지, 과거 직업 경험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도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단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노동력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세대 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미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님이 안정적인 수입과 역할을 갖고 생활하신다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 바로 식사 문제입니다. 특히 홀로 거주하시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큰 위안이 되곤 합니다. 현재 전국 경로당의 약 42%에서만 급식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제는 경로당 주 5일 급식이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건강 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령자 중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아침을 거르거나 김치 한 조각에 밥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생활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평구의 한 경로당은 주 5일 급식을 시범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방문 횟수가 30% 이상 늘어났고 체중 감소나 근육 저하 같은 문제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밥 먹으러 경로당 간다는 말을 실제로 하시며 하루의 리듬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식사는 생존의 기본이지만 노년기에는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급식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도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자체별로 조리 인력과 예산 배정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급식뿐 아니라 건강한 식재료 제공, 균형 잡힌 식단 구성까지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로당 급식은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혼자 집에서 밥을 먹는 것과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은 감정적인 만족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고독감이나 우울감을 줄이는 데에도 경로당 점심 급식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복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로당에서 매일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되는 변화처럼 이번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기준 이하여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생활에서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연락이 끊긴 자녀가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69세 최 모 어르신은 수년 전 자녀와 왕래가 끊겼지만 아들이 연 1억 원 넘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전혀 없고 월세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아들의 소득을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상 생존권 보장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없는데도 단지 법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오히려 제도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복지의 본질을 되찾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이 명확히 발표되지 않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의 기준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 행정 절차도 함께 간소화될 예정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자체 방문 상담이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만 원 지원금부터 시작해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정책이 발표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는가입니다. 법이 바뀌고 제도가 생겨도 정작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 세대, 그리고 곧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40대, 50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뒤의 삶이 지금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이 정보들이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나만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복지와 제도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금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 바로 50대 이후 인생을 바꾸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도 꼭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인드샷 특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은 연금저축 전문 인기 유튜버이신 서대리님이 본인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월 30만 원으로 부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ETF 연금저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전략들을 담고 있어서 초고속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월급을 지키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과 함께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 계획,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여유롭고 계획적인 노후 생활의 첫걸음이겠죠. 이런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는 연금 스케줄, 병원 방문 기록, 재정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이 제품처럼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커버는 중요한 영수증이나 서류 조각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계획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터 오리지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 관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들, 혹은 가족에게 남길 소중한 기록을 작성할 때 우리는 그 내용만큼이나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 파커 펜처럼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게 써지는 좋은 필기구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 감사 일기를 쓰거나 삶의 회고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년필 입문용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품격 있는 필기구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획과 기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상품은 마인드샷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품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